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상이 좋다는 건 전체적인 조화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천지신명이 내려준 여자의 관상, 최고의 존귀와 부귀를 누리는 여성 관상 1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용모가 단정하고 중후한 여성이 첫 번째인데요. 예법에 맞는 몸가짐으로 용모가 단정하고 사람됨이 너그럽고 듬직하여 중후한 여성이 좋은 관상입니다. 또 걸음을 걸을 때에 상체는 무겁지만 걸음걸이는 가볍게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여성은 쉽게 성공을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걷는 여성은 좋은 운도 비켜가게 되는 겁니다. 또 서둘러서 걷는 사람이나 양 어깨를 흔들며 걷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운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씨가 따뜻하고 너그러운 여성은 좋은 관상인데요. 이 음성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씨를 지닌 여성은 좋은 상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거나 얼굴은 이뻐도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고독하여 애정운이 평탄치 못하고 남자의 역할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머리는 까맣고 윤이 나는 그러한 여성이 좋은 관상인데요. 머리카락은 숱이 적당하며 까마귀 깃털처럼 까맣게 윤이 나면 좋은 여성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광대뼈에 살이 서로 알맞게 보완을 하는 여성, 항상 뼈만 튀어나와 보이거나 지나치게 살이 많아 관골이 보이지 않는 여성보다는 양 관골이 살 속에 묻힌 듯 하면서도 은근한 세력이 있어 뼈와 살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는 여성이 복 있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광대뼈가 지나치게 튀어나온 여성은 관상학적으로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조급한 성격으로 성공과 실패를 자주 맛보게 되며 타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격에 해당이 되는 상입니다. 반대로 살 속에 광대뼈가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투지가 약하고 수명도 단명의 상으로 왼쪽이 약하면 아버지 운이 약하고 오른쪽이 약하면 어머니 운이 약해지는 상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양쪽의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아야 하며 크기가 서로 다르면 인생의 운세에 기복이 심하며 부모 형제와 인연이 좋지 못하는 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귀 관상을 좀 살펴볼까요? 귀의 혈색이 곱고 귓불이 두툼하며 힘이 있는 여성은 좋은 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이마를 가진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이마가 둥글고 꺼지지 않고 적당히 솟아올라 있어야 하며 좁지 않고 단정한 모습을 해야 여성의 좋은 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균등하게 가득 차고 흉터 등 흠이 없으면 지혜롭고 하는 일이 순조로우며 인생이 원만하게 풀리는 그런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남녀 똑같이 이 이마가 낮아 꺼져 있거나 흉터 등 흠이 있으면 구설십이나 관제에 휘말리기가 쉽고 소인배로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마에 점이 있는 여성은 부모와 인연이 멀고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관상이므로 빼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배운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인당이 적당히 넓은 여성이 좋은 관상인데요. 인당은 양 눈썹 사이를 말하는데 이 두 손가락이 딱 들어갈 만큼 적당한 두께의 거리가 아주 좋은 상이며 이 이치를 명궁이라고도 하며 조상운과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평평하고 바르고 넓고 색깔이 밝고 윤기가 나면 공부를 할 기회가 많아 학식이 높아지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게 되는 여성의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인당 부분에 흠이 있거나 반점 혹은 사마귀가 있는 경우에는 혹은 현친문이라고 해서 세로로 하늘과 같은 구름이 있는 경우에는 불길한 상이이며 폐나 기관지 등의 질병을 얻기가 쉽고 특히 양쪽 눈썹에 인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은 의심이 많으며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가난과 공고함을 피하기가 어려운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눈썹은 가지런하고 윤택한 눈썹이 좋은 관상인데요. 눈썹은 가지런하고 윤택하며 눈보다 길이가 길어야 좋은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마이상법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용미라고 해서 눈썹이 평평하고 눈썹에 수가 적고 청수한 모양으로 용의 꼬리와 같이 비슷한 사람은 크게 귀한 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검돔이라고 해서 칼 모양인데 끝이 굵직하면서 눈썹이 굵고 빼어나고 긴 눈썹의 모양을 가진 형태인데요. 이러한 눈썹은 갑자기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자수성가를 하여서 이 자식이 잘되고 집안이 편안한 그러한 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장 좋은 눈썹은 신월미라고 해서 초승달 모양의 눈썹인데요. 형제가 귀하게 되고 이곳에 눈썹이 깨끗하고 떼어나면 매우 좋은 상으로서 눈썹 끝이 이마 쪽 위로 올라가면 형제 모두가 부귀하게 되는 이러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눈썹이 빠졌거나 흉터가 있어서 일부가 없는 여성은 자신의 색조에 맞는 색을 선택해서 눈보다 조금 길게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시면 충분히 좋은 배운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홉 번째로 눈동자가 맑고 흑백이 분명한 여성은 좋은 관상인데요. 눈동자는 맑고 은은하면서도 흑백이 분명해야 하며 특히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눈동자가 안정되게 있어야 하고 눈은 항상 똑바로 쳐다봐야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만일 사람을 볼 때에 힐끗힐끗 쳐다보는 사람은 교활한 여성으로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관교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열 번째로는 코로 여성의 관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상에서 재물과 관련된 핵심 부위가 바로 이 코라 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관상 12궁에서 이 재백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현담비 모양, 즉 쓸개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콧망울이 정말로 좋은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콧망울은 살집이 두툼해야 하고요. 콧대가 길고 살이 많으면서도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들은 인덕이 좋고 이 재산운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무병장수를 하고 반대로 콧대가 층이 있어서 굴곡이 되어 있는 여성은 초혼에 실패할 가능성이 강하고 애정운이 불안정한 그러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콧등에 살이 없고 콧등이 유난히 뾰족한 여성은 날카로운 심성과 이기심으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두고 남편 멀리 바람을 피우고 자식을 놔두고 가출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여성의 관상에 해당이 되고요. 뭐 그렇게 되면 그 자식 누가 키웁니까? 힘에 붙이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또 이 할머니들이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혹시 며느리감을 찾는 분들이나 애인 혹은 배우자를 살펴볼 때는 이 코의 모양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철학원에 와서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띠의 여성을 만나면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띠를 묻기보다는 이런 코는 어떨까요? 이런 눈은 어떨까요?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11번째 인중으로 보는 여성의 관상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인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와 입 사이에 이렇게 굴곡이
고리 되어 있는 곳을 인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서에 보면 여성의 인중은 자궁에서 질로 이어지는 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골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지나치게 짧으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인중이 짧으면 일찍 죽는다란 얘기가 여기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학이 오늘날처럼 잘 발달이 되지 않았던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 인중이 지나치게 작거나 골이 없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이나 난산에 위험이 있는 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인중이 길면은 생각도 상당히 깊고 또 느긋하나 너무 지나치게 짧으면 성격이 좀 조급해요. 분발력은 있지만 조급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이러한 여성들은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의 이러한 상들이 많죠. 이 12번째, 입으로 보는 여성의 관상을 살펴볼까요? 입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는 뜻으로 뜰납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나가고 음식은 들어오는 곳이지요. 입은 말을 하는 기관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어떻게 되나요? 듣는 사람이 불편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이 입이 방정이 되어서 화를 당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입주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주둥이가 문제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입 때문에 곤욕을 겪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말은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며 너무 많이 말을 해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는 눈을 보고 판단을 하고 여자는 어디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예, 입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여자에게는 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은 가정을 뜻하는데요. 특히 입은 관상에서 말년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은 단정하고 빛깔이 붉어야 좋으며 적당히 크고 입술은 두툼한 것이 좋습니다. 양쪽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눈동자의 중심보다 입이 크다면 큰 입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지나치게 작은 입은 소극적이고 똥적인 반면에 반대로 입이 크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요. 입이 큰 여성은 성격이 활달하며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성격이 활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남편이 무능해도 입이 큰 여성들은요, 남편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여성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입이 크면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이므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입이 작은 여성보다는 입이 큰 여성이 성격상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성격이 왈가닥이거든요. 한고집하거든요. 남편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일 겁니다. 13번째는요, 입술로 여성의 관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입술은 기본적으로 윤기가 자르르 흘러야 됩니다. 이 입술은 입의 성곽이 되고 혀가 드나드는 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열리고 닫히는 것에 따라서 영광과 치욕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입술인데요. 이 입술의 색깔이 앵두 색깔처럼 붉어서 빛이 나면은 먹고 있고 쓰는 것이 넉넉하니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이 됩니다. 입술은 두툼한 것이 좋은데요. 위아래 입술이 두툼하다면 신의가 있고 충성스럽고 또 좋은 입술은 적당히 솟아서 윤곽이 뚜렷해야 좋은 입술이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입술이 윤곽이 뚜렷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면은 립스틱을 잘 그려서 윤곽을 뚜렷하게 해주면 좋은 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 인입술보다는 아랫입술이 약간 두툼하며 입꼬리는 부각이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의 입을 가진 여성은 말년까지 부유하고 넉넉한
넉넉하게 사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얄팍하거나 쭉 늘어져 있다라면 좋은 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입술이 마치 붉기가 벽면 주사와 같이 붉은 사람은 귀하고 복이 있고, 입술이 삐뚤어지고 오글오글 오므라든 사람이나 푸르기가 남청색과 같다면 재앙이 많고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단명의 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입술이 얇은 사람은 힘이 없으면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살게 되고, 아랫입술이 얄팍한 사람은 가난하고 춥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또 입입술이 얇은 사람은 말하는 것이 교활하고 간교하며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랫입술은 짧은데 잇입술이 길면 먼저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게 되며, 이 아랫입술이 길고 잇입술이 짧으면 어머니가 해롭고 먼저 여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 둘 중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잇입술과 아랫입술은 항상 비슷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촛불을 끌 때에 불을 부는 듯한 입의 모양을 치하구라고 하는데요. 하고 부는 모양이죠. 이 치하구는 말년에 고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입을 가진 여성들은 피해야 할 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14번째는 목을 좀 살펴볼까요? 목은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이 몸에 비해 길거나 짧거나 하면은 좋지 않으니, 체격이 크고 육중하면 두텁고 짧은 듯한 모양이 제격이고, 날씬한 체형은 긴 목이 좋은 상입니다. 짧고 두터운 목은 강한 승부욕과 투지가 강한 여성으로 생활력은 아주 짱입니다. 목에 뼈가 드러나 보이면은 좋은 상은 아니에요. 이러한 상을 빈천함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덜미가 붓거나 이중이면은 상당히 좋은 관상으로 무기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가늘고 빈약하게 되면은 가난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턱 관상을 좀 알아볼까요? 이 턱을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턱이 풍부하고 둥그스러움하면서 두툼하면은 귀하고 우아하다는 그러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각턱의 관상학적 의미는 매사에 근면성실하고 끈기가 있어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매사가 빈틈이 없으며 주관이 뚜렷하고 남편 내조를 잘하지만 여성스러운 부분이 부족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만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화가 나면은요, 이러한 상을 가진 여성들은 상당히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나만의 길을 가면서 혼자 성공하는 그러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관상 중에서요, 둥글둥글한 그러한 둥근 턱 관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인정이 많죠. 애교도 좀 많고 애정운도 풍부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상을 가진 여성들은 마음이 높고 성품이 온화하고 친근감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늘 모여있게 만들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신망을 얻으며 윗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상입니다.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재물운도 또 자식복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여유로워지게 되고, 말년운은 좋지만은 또 이러한 상에 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가끔씩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은 훌륭하게 해내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이 주걱턱 관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이 주걱턱
주걱턱 관상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당히 주관이나 독립심이 강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또 남에게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면서 자유분방형입니다. 이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멋대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타인에게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하여 욕심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관상이 이 주걱턱 관상이에요. 상당히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이 관상 중에서 상당히 또 복스러운 관상이 어떤 관상이냐면 이중턱 관상이에요. 이 이중턱 관상은 둥글고 복스럽게 생긴 이러한 관상으로 애정운이 풍부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서 일이 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역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넓고 또 표현력이 있으며 남을 생각하는 면도 많습니다. 또한 대범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또 신뢰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현실적이며 또 방어 본능이 강하여 정신적인 면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자녀운과 말년운이 좋은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또 지루해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남성의 좋은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